아이를 키우는 건 굉장히 숭고한 일이지만 또 엄청나게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자신에게 익숙한 곳이 아닌 낯선 타지에서의 양육이라면 더더욱 힘들게 느껴지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일 때문에 한국에 왔다는 외국인 가족의 사연인데요. 이 가족의 아이가 한국에서의 적응이 힘들었는지 한국에 온 뒤로 반항이 심해져 갈등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충격적인 행동 덕분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으로 현재 5살이 된 아들 1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형편은 넉넉지 못하나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몹시 성실하고 아이도 착하고 바르게 자랐거든요. 그렇게 늘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그때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이 2달 정도 뒤에 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됐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직장에서 맡은 업무가 워낙 전문적인 일이다 보니 남편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대체 인원을 구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이 파견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 파견은 최소 3년짜리 장기 파견이라 저희 가족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엄청나게 긴장해야만 했죠. 남편은 아이의 교육 환경이나 제 적응 문제를 우려해서 그냥 아이와 함께 미국에 있으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저는 가족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남편만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따라서 저희 가족은 긴 토론 끝에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떠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희는 기초적인 한국어만 배운 채 한국으로 떠나게 됐죠.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정말 놀라웠어요. 사람들도 친절했고 무엇보다 너무 안전해서 아이 키우기에 이만한 나라도 없더라고요. 다만 어느 정도의 적응은 필요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먹던 식재료를 전부 구하는 것은 무리였기에 저는 한식요리법을 새로 익혀야 했고 아이 교육을 위해 한국어도 틈틈이 공부하면서 바쁜 생활을 이어나갔죠. 그러나 어린 제 아이는 이런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는지 미국에서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말도 잘 안 듣고 한식도 계속 거부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집세와 생활비는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남편이 혼자서 벌어오는 돈으로는 생활을 유지하는 게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이 문제에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화목했던 저희 가족은 점점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아무리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지만 이런 상황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일을 하며 살림에 보태기로 했죠. 그렇게 제가 일하기로 한 곳은 동네 주민센터였어요. 주민센터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노인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저는 이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영어 강사로 일하게 된 거죠. 다행히도 한국의 주민센터에는 쉬는 공간도 많았고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간이도서관도 운영 중이라 저는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강의실 맨 뒤에 앉히거나 휴게실에 두고 쉬는 시간마다 돌봐주기로 했죠. 솔직히 저는 이 일의 업무 강도가 몹시 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커지는 건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앞으로의 여생 동안 단 한 번도 써볼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언어를 대체 누가 배우려 할까요? 미국인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노인들은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미국에는 전자기기 사용법이나 최첨단 기술을 무조건적으로 혐오하고 두려워해서 휴대폰 문자 보내는 법도 모르는 노인들이 많고 신용카드는 못 믿는다며 매번 현금 뭉치를 가지고 다니는 노인들도 많죠. 따라서 저는 처음에는 그저 대충 일하고 남는 시간 동안 아들을 돌봐주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수업 첫날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강의실은 영어 수업을 들으러 온 어르신들로 빼곡했거든요. 이들은 나이는 들었을지언정 눈빛만은 호기심이 가득한 어린 학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칠판이 잘 안 보이더라도 옆 사람에게 물어가면서까지 어떻게든 영어를 배우려고 하셨고 옆 사람도 마치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 너무도 궁금해졌고 수업이 끝난 뒤 담당 직원에게 한국의 노인들은 왜 나이가 들었음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지금의 한국의 어르신들이 어렸을 적에는
한국이 지금처럼 잘 사는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이들은 공부 대신 일터로 나가서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고 영어는커녕 한글도 제대로 못 배운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어르신들은 교육에 대한 한이 있고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 지금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한국 노인들의 열정에 감탄했는데 젊었을 때는 쉬지 않고 일만 하고 이제 좀 쉴만한 나이가 됐을 때는 공부를 하는 성실함은 전 세계 그 어떤 사람들도 흉내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늦게 배우는 데서 생기는 두려움이 없었을 리 없는데 한국의 어르신들은 그런 것들을 멋지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존경심이 들었죠. 저는 이들의 이런 열정에 반해 처음 가졌던 안일함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익숙지 않은 언어에 힘들어하던 어르신들이었지만 이내 잘 따라오기 시작했죠.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어르신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열심히 배웠고 어느샌가부터 저는 이것을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일 이상의 숭고한 행위라고 여기고 어르신들께 강의를 해드릴 날만 기다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르신들과 서서히 친해질 때쯤 제 강의를 듣던 할머니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매번 음식들을 보따리채로 싸와서 저와 제 아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이에요. 반찬이나 과자, 직접 만든 음료수, 과일 등 메뉴도 매번 달랐죠. 이 음식들은 흔히들 생각할 법한 조그마한 시식용 음식들이 아닌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었고 무엇보다 너무 많아서 저는 꽤나 당황스러웠답니다. 그간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저로서는 이들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할머니들께 왜 매번 이런 귀한 음식들을 무료로 주시는 건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할머니들은 자신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제가 고맙기도 하고 일하면서 아이까지 돌보며 열심히 사는 제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원래 먹으면서 크는 거라고 말씀하시며 제 아이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먹이셨죠. 저는 제 아들이 제가 만든 요리를 안 먹는 이유가 한식을 싫어하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들이 주신 음식들은 잘 받아먹는 것을 봐서 이건 그냥 제가 요리를 못해서였다는 슬픈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죄송하니까 이제 그만 좀 가져오라는 제 말은 할머니들께 전혀 먹히지 않았으며 저와 아들은 배가 터져라 음식을 집어넣고 후식까지 전부 비워내야만 할머니들은 만족한 표정으로 수업을 들으셨어요. 할머니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날에는 핀잔을 들으며 남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오기까지 해야 했죠. 그리고 어르신들은 쉬는 시간이나 수업 전후로 제 아이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아이는 처음에는 어르신들의 이런 환대에 당황해했지만 이내 마음을 열고 어르신들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은 쉽지 않았으나 어르신들과 아이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이에게 자신들의 시간과 관심을 아끼지 않았고 한국식 문화와 예의 등을 가르쳐주기까지 하셨죠. 아이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르신들은 차분하고 따뜻한 태도로 아이에게 한국 문화와 언어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늘게 되었죠. 한국에서 매번 혼자서 심심해하고 반항을 하던 아이는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즐기며 한국 어르신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문화와 언어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가족 식사를 하는데 아이가 밥을 안 먹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아이에게 왜 밥을 안 먹는 거냐고 물었고 아이는 어르신들께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식사를 하는 게 예의라고 들었다고 말하더군요. 남편이 화장실에 가느라 밥을 아직 안 먹었으니 자신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덕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남편은 일을 다 마치지도 못한 채 강제로 식탁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이 외에도 잠에 들 때나 일어날 때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저희 부부에게 인사를 했고 무슨 일이든 반항하는 법 없이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어요. 한국이 예의를 무척이나 중요시하는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의 문화가 이 정도로 발달한 줄은 몰랐고 한국 어르신들의 이렇게 남이 아이까지 멋지게 교육하는 모습을 보니 제 서툰 육아와는 달리 한국인들은 전부 숙련된 부모구나 싶어서 감탄만 나오더라고요. 어르신들 덕분에 아이는 예전처럼 착하고 말 잘 듣는 모습으로 돌아왔고 이렇게 아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니 저희 가족은 이전에 화목했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한국의 어르신들은
강사와 수강생,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고,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이들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나 제 아이를 잘 챙겨줬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한국은 정도 많고 베푸는 것이 익숙한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국가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주의가 심한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한국의 문화가 어색했지만 이제는 한국만큼 사람 냄새 나고 살기 좋은 국가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일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던 한국이지만 이제는 가능하면 오래도록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한국은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에게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저희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거든요. 물론 할머니들 덕분에 저와 제 아들은 엄청나게 살이 쪄서 한국에 있으려면 다이어트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의 따뜻한 친절을 받은 외국인 가족의 사연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에는 남의 아이더라도 잘 대해주는 문화가 있고 따라서 자신의 아이만 돌보느라 비교적 양육에 서툰 외국의 어른들과는 달리 한국의 어른들은 수많은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있어서 아이를 잘 다룰 수 있던 것이죠. 이 미국인 가족이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